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밤사이 경기 침체와 지역 은행에 대한 우려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국내 증시는 약세 흐름을 포착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 현재까지 파란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구간 2,480선 위협받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지금 이 순간 2,480선 내어주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마감장에는 과연 80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다가 현재 구간에는 하락으로 조금 힘이 더 받은 모습이고요. 8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현물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1,700억 원, 기관은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역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업종지수 역시나 출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홀로 힘겹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오늘 장중에 내내 매도를 지속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보합권까지 올라섰다는 건데요. 매도의 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감장에는 과연 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7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하는 가운데서도 엔터주가 담겨져 있는 오락 문화업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선물 시장에서는 집계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들로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요. YG 엔터테인먼트의 힘이 큽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575억 원, 영업이익은 36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60억 원대였습니다. 2배가량의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두 자릿대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왔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난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업계들은 힘겨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올해 1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완성차 업계들이 실적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낙수 효과까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세종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네요. 17%가량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우수 AMS 역시나 11%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한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DI PNF인데요. 개장 직후에 바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 반대 매매로 인해서 이렇게 추락을 한 것인데요. 별다른 호재 없이 지난 3년간 주가가 무려 900%가량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사실 신용 잔고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점, SG증권과 그리고 키움증권이 오늘 대규모의 물량을 폭탄을 출회했다는 점 등이 SG증권발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도 하한가 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최대한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뜨거운 이슈들을 다루는 리그 핫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리그 출전 종목과 히든 종목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들, 알찬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쌤,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 주 국내 주식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금요일까지도 이렇게 파란불을 그리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G7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아무래도 또 흑해 곡물협정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방향성이 또 나오지 않으면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또 부담을 줄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미국의 디폴트도 어느 정도 그 향후 뒤에 또 볼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시의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했을 때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그런 테마주들도 잠깐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지켜보기보다는 좀 중단기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테마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오늘은 뜨거울까요?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MSCI 5월 정기 리뷰가 발표됐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4개 종목이 편입됐고요. 제일기획과 롯데쇼핑, S1, SD 바이오센서 등 4개 종목은 편출이 됐습니다. 편입의 유력 후보 중 하나였던 에코프로는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번 편출입이 종목들에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MSCI 정기 리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4개의 종목이 각각 편출입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편입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편입이 될지 안 된다는 이런 확실한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에코프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많이 받으면서 상승을 해서 아무래도 고밸레이션에 따른 MSCI 편입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4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극단적인 주가 상승 조항에 따라 편입이 불발되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에코프로한테는 좀 악재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오너 리스크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이런 부분들 참고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에코프로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관심 갖고 본다면은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체크했을 때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MSCI 지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MSCI는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데 MSCI 지수 리밸런싱은 1년 기준으로 해서 총 4번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 2월과 8월 기준에서는 분기 그리고 반기 기준에서는 5월과 18일에 선정이 되는데 5월과 18일이 아무래도 변경 종목이 좀 많아서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미국계 펀드 약 95% 정도가 이 지수를 조정할 만큼 매우 영향력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된다는 내용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또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편출된다는 소식은 또 악재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외국인의 이제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냐 그리고 회수될 것이냐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밸런싱은 이제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 극대화 및
변동성이 상당히 또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MSCI의 유효 추종 자금은 약 4천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527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상장 지수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를 통해서 상당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과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약 60.21%가 상승을 했고, 반대로 지수 편칠 종목들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1.06%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편출되는 종목들, 편입되는 종목들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편출과 편입된 종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요. 네. 네. 오늘은 뭐 지수의 또 영향으로 볼 수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리밸런싱 기간,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기준해서 추가적인 공매도 상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지수에 편입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상환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편출 종목 중에서는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낙폭 과대주들 보시면은 아무래도 리밸런싱 이후부터 해서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눌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눌렸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밸런싱 기간 이후부터 해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출된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낙폭 과대주들을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MSCI 편입 종목 기준에서 간단하게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 기준에서는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2,280억 원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다음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180억 원 정도의 패시브 유입 자금이 추정된다라고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추가적으로 KT 1,180억 원, 그리고 마지막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870억 정도의 패시브 유입 자금이 추정이 되는데, 자, 이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내용도 한번 HTS 상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코스모 신소재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추세가 하락 추세가 조금 이어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단기적인 수급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실적 기준에서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기준을 했을 때 한번 추세가 밀린다면은 다시 한번 또 관심 갖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은 여기서 한번 지지가 되면서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16만 원 정도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16만 원 구간에서 15만 원 사이,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면서 6월 달부터 해서 또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이 된다면은 상승 추세 더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또 열려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대표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가격 기준에서 15만 원과 16만 원 사이 지지 여부 체크를 하면서 한번 패시브 자금도 유입을 기대하면서 상승 추세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방산주로 해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오늘 조금 나가긴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실적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주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내후년까지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중단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기준에서 보시면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10만 원 정도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10만 원과 혹시 10만 원 이탈된다면 9만 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10만 원에서 지지가 된다 하면은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다음으로 이제 KT인데 KT는 일일 평균 거래대금 기준에서 제일 많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KT 기준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여전히 올해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추가적으로 실적이 상승세를 또 이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기준에서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서 3만 2천 원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한 3만 3천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탄력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입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고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의 비중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번에 그럼 편출 종목들 좀 빠르게 볼까요? 네, 편출 종목도 빠르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롯데 쇼핑 기준에서는 실적 기준에서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데 크게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좀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롯데 쇼핑은 그냥 관망의 수준으로 좀 지켜보면서 뭐 일일 평균 기준에서 오늘 거래량 기준에서는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긴 했어요. 그래서 뭐 13만 주 평소 대비해서 좀 더 실리긴 했는데 뭐 크게 반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박스권 구간에서 길게 또 횡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은 관망의 기준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추가적으로 S1 기준에서 보시면은 실적 간단하게 보시면 실적은 그래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가 좀 될 것이다라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S1은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또 밀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S1 다시 한번 반등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6월 정도 혹시 그 정도 기준에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5만 6천 원 정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지가 되면서 6월까지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한번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제1기획 기준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좀 보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획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저평가주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과대 낙폭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기준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제가 볼 때 19,500원을 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6월부터 해서 그런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SD 바이오 센서인데 전형적인 이제 진단 키트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오늘 기준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캔들 교육도 해드렸는데 오늘 기준에서 망청이 좀 나오긴 했는데 실적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 키트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SD 바이오 센서도 그냥 관망의 기준으로 지켜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MSCI 지수 정기 변경이 적용되는 시기는 이번 달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좀 대응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투자를 참고하시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게 되면 저 유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투자자분들 궁금증들 노란톡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거죠? 네, 노란톡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네. 이제 첫 번째로 종목 상담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종목 상담을 제가 방송 중에 하진 않지만 오히려 노란톡방에서는 종목 상담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또 1시간 가까이 또 종목을 좀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하고 모멘텀 그리고 종목이 언제쯤 움직일지, 그리고 뭐 실적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략까지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많이 만족해하시고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 지금 물려서 너무 힘들다. 내 종목 언제쯤 움직일까? 그러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체크를 해서 주말에 꼼꼼히 체크해서 전략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종목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입장하셔서 해법을 좀 받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그 아디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그 쟁탈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쌤께서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엄선해서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유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리그 종목은 바로 알루코라는 종목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루미늄 관련된 이제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회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대알루미늄 그리고 알루텍 그리고 KPTU 그리고 현대알루미늄 비나 등 계열사로 해서 구성된 알루코의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바일 전자 부품 소재 방화창 커튼 휠 그리고 창호 제품 그리고 자동차 및 철도 차량 경량화 부품, 그리고 선박, LNG 저장 탱크 모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 등 이렇게 친환경 부품 소재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또 진행한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또 모멘텀을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압축 제품 사업 부분에서 총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판 그리고 직판, 특수 그리고 디스플레이, 건축 부분에서 이렇게 5개 분야로 제품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시판 영업은 건축용 알루미늄 및 PVC 자재 그리고 직판 영업은 건설사 및 시공업체의 알루미늄 부품 그리고 특수 영업은 철도, 자동차, 태양광, 알루미늄 부품 자재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영업은 TV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건축은 알폰 및 CW 건축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최근의 내용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이제 제조를 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제작업체와 협력해서 알루미늄 하우징과 셀 커버를 좀 제작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우리 충분히 뭐 2차 전지 이쪽으로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대로템이 사우디 투자부와 이제 어느 정도 공장 설립을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사우디 이제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구매 사업에 협력에 나서면서 아무래도 알루코가 현대로템의 열차 알루미늄 자체를 이제 독점 공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또 관련주로 해서 또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간접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공급 계약 제약과 그리고 알루미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고려한다면은 결국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볼 수 있고, 자, 알루미늄이 재활용성과 경량 저탄소 경쟁 등 장점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간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소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재개장으로 인한 수요 급증과 글로벌 장기적 성장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알루미늄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알루미늄주 관련 중에서 알루코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크게 수급에는 영향을 좀 받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사업 투자를 좀 많이 진행하면서 올해와 내년까지도 충분히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크게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 실적은 또 22년도의 실적을 넘기는 또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차트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 뭐 상당히 크게 등락은 반복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 한번 매수의 기준에서 3,500원 정도를 전후로 해서 한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세 탄력을 좀 기대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전일 고점 5월 3일 정도의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3,900원 정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3,200원 정도가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가격 이탈을 한다면은 손절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정을 해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 알루미늄 관련주 알루코입니다. 현재가가 3,485원인데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이렇게 리그 출전 종목부터 해서 뜨거운 이슈들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만 방송 시간 외에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쌤, 노란톡 참여 방법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예, 노란톡 참여 방법은 저희 아름다우신 우리 앵커님 아래 보시면은 바로 QR코드를 찍는 화면이 있는데 카메라를 여셔가지고 저기 갖다 대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면은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 바로 남선 알루미늄을 아침에 공략하시라고 제가 또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오늘 지금 시간 기준에서 상당히 또 급등세를 또 보이면서 오늘만 10% 넘는 또 수익률을 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일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또 선별을 해서 잡아드리기 때문에 당일 공략해서 수익도 가능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제 또 기준에서도 히든 종목 잘 가고 있죠. 바로 10%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또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자료 그리고 히든 종목 공개도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해드리고 여기에 당일 공략주들 이렇게 다 선별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을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활용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시간 동안 샵 3772번 문자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그 출전 종목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하고 있는 주식 빅리그. 오늘도 캔들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요. 히든 종목까지 알아갈 수 있는 알찬 시간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유쌤께서 오늘은 어떠한 캔들에 대한 공부를 알려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어떠한 거 오늘 또 배워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장중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오늘 또 배우는 캔들이 발생된다면은 장 후반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캔들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죠. 바로 외국인, 기관, 그리고 세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바닥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공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상승 전환 캔들 준비해 왔으니까 쭉 함께 하시면서 히든 종목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승 전환 캔들 기준에서 자, 여러분들이 왜 캔들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HMM 보시면은 20년도 3월부터 해서 21년도 5월까지 캔들이 발생하면서 망치형이죠. 망치형. 여러분들 오늘은 히든 종목도 망치형이고 교육도 망치형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HMM이 망치형이 발생되고 나서 2200%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망치형만 교육 잘 받으셔도 이런 HMM 같은 2200%의 상승하는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오늘 망치형 교육을 또 진행할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샛별형도 교육을 또 해드렸죠. 어제.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19년도 12월 4일 날 바로 샛별 십자형이 발생하면서 무려 2500%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아도 이런 종목들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상승 형태 확인형이 발생된 코스모 신소재.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20년도 3월 바로 코로나 때 여러분들 바닥의 신호를 알려주는 게 캔들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어디가 바닥인지를 몰랐지만 캔들은 바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년도 3월에 캔들 바로 상승 형태 확인형이 발생하면서 올해 4월까지 무려 2800%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코스모 신소재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TCC스텔 기준에서는 바로 상승 장악형이 발생이 됐죠. 여러분들 20년도 3월이에요. 그렇다면 이때도 코로나 때 캔들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승 장악형이 발생되고 나서 바로 올해 4월까지 무려 3919%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기준에서 바로 상승 전환 캔들 망치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망치형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알아야겠죠. 그렇다면은 자, 망치형 왼쪽 기준에서는 음봉의 망치형이 있고 오른쪽에도 빨간색 양봉의 망치형이 있는데, 자, 망치형은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망치형은 위에서 뜨는지 아래에서 뜨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바닥에서 떴을 때는 망치형, 그리고 고점에서 뜰 때는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교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형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은 아래 별이 3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뢰도예요.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이런 망치형의 캔들을 봤다. 바닥에서 형성이 됐다. 그런데 기관 또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그렇다면 충분히 신뢰를 갖고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망치형 기준에서 이렇게 꼬리가 길수록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까지 꼬리가 길어지고
몸통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상승한다. 그래서 힘이 더 세다. 그렇다면은 추세가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망청의 사례를 한 종목 기준으로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HMM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보시면은 20년도 3월 6일부터 해서 3월 23일까지 일봉이에요, 여러분들. 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는데, 자, 첫 번째 망청의 조건이죠.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도 3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충분히 첫 번째 조건으로 충족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까지 조건이 충족이 됐고, 자, 두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은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이때 당시에 HMM은 지금 대형주가 아닌 중형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형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44%가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일본 기준에서 한 달도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한 2주 동안에 44%의 큰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낙폭 과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때는 한번 충분히 낙폭 과대로 해서 관심 갖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또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1거래일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이 되어야 한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바닥에서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전거래일 캔들이 몸통 아래에서 발생이 되어야 한다. 전거래일 캔들의 기준에서 1거래일 캔들이 몸통 아래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바로 다섯 번째 기준에서 1거래일 캔들의 꼬리가 몸통 비율 대비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몸통과 꼬리가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래서 절반 이상 또는 절반 이렇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 매수의 순으로 볼 수 있는 망치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때는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은 전거래일 캔들과 현재 1거래일 캔들의 갭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그것 또한 더 신뢰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갭이 발생했죠. 그렇다면 충분히 HMM 기준에서는 충분히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상당히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HMM 기준에서 상승 추세 이어지면서 21년도 5월 26일까지 2233%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망청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HMM 같은 종목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은 하락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내일부터 해서 활용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 장에서 어느 정도 하락 추세 또는 횡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캔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캔들 그리고 AHM과 같은 이런 큰 상승률을 보이는 폭등 종목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함께하시면 되겠죠.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함께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교육을 해드릴 텐데 또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망치형에 대해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교육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교육 자료를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뉴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릴 텐데요. 나는 지금 바로 입장 원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쌤께서 이어서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요. 히든 종목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이제 히든 종목에 앞서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또 교육을 좀 해드릴 텐데 바로 포스코엠텍 기준에서 한 번 더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고 히든 종목도 한번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사례 기준에서 여러분들 또 잘 보셔야겠죠. 포스코엠텍도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이는데 19년도 2월부터 해서 20년도 3월까지 보시면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첫 번째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를 보였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은
바로 중소형주 기준에서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82%의 큰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때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 바로 1거래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바로 보시면은 충분히 바닥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전거래일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발생. 자,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거래일 캔들 기준에서 아래에서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1거래일 캔들의 꼬리가 몸통 비율 대비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더 크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고 꼬리가 더 길기 때문에 신뢰도 또한 더 크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충분히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바로 망치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1177%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었다면 포스코 엠팩도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캔들이 뜨고 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사례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TCC스텔 기준에서 보시면 주봉 대비 기준에서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캔들이 또 발생을 했는데 48%면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락률이 클수록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주봉 기준에서 바닥에서 망치형이 발생하면서 자 보시면 어때요? 올해 4월 20일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50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CC 스텔도 망치형 발생하고 나서 큰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코스모 신소재 기준에서 보시면 21년도 9월 17일부터 해서 22년도 3월까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43%의 하락률을 보였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하락 추세 또 길게 이어졌고 바닥에서 망치형이 발생을 하면서 자 이렇게 올해 4월 20일까지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476%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캔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미래 반도체 기준에서는 자 고점 대비해서 무려 43%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바닥에서 무려 캔들이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또 망치형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한번 또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이어지면서 무려 151%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또 여러분들 힌트를 드릴 텐데 자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21년도 1월부터 해서 22년도 10월까지 자 흐름인데 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하락 추세가 또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대형주 또는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의 하락률을 보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하락 추세가 또 길게 이어졌고 3거래일 이상의 또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에 충족이 되고 고점 대비해서 무려 64%의 큰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신뢰도도 높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면은 더 강하게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 번째 조건 바로 바닥에서 캔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 어때요? 바로 전거래일 캔들의 몸통 아래에서 캔들이 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제 캔들 몸통 대비해서 꼬리가 절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몸통보다 꼬리가 길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때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교육해드린 망치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또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전에 또 교육해드린 상승 장악형까지 이어지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신뢰도는 더 높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자 이 종목 지금 최근까지 보시면은 24%가 상승했는데 아직까지 더 갈 길이 남았겠죠.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 반등을 또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 또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과거의 지표 기준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또 꾸준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자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이탈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오늘의 또 히든 종목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자, 한 종목 더 있죠,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면은 자, 두 번째 종목도 보시면 월봉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하락 추세가 3거래일 이상 이어졌고 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도 무려 79%의 큰 하락률을 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예제 종목하고 너무 흡사하겠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당히 또 길게 높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또 수익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세 번째 조건 바로 음봉으로 또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고 자, 네 번째 조건 기준에는 어때요? 바로 상승 인태 확인형 기준에서 1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을 감싸는 이렇게 양봉이 또 발생이 됐는데 범위에서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바로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2 이상에서 3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 바로 상승 인태 확인형의 마지막 조건인데 이렇게 마지막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서 바로 상승 인태 확인형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락률도 크고 하락 추세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한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아직까지 지금 기간이 좀 지났지만 7%밖에 상승률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담 없이 한번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지표 기준에서 보시면 과거에도 과매도 구간에서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지금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또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 추세 상승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은 하락 추세가 상당히 또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탄력을 받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공개는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방송 끝나면은 방이 닫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오늘의 교육자료 함께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일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쌤, 그럼 노란톡 입장하면요 바로 히든 종목 공개되고 관련 뭐 교육자료나 이런 것도 다 주시는 거죠? 네, 방송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종목명도 공개해드리고 자료 네.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은 자료도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어제 히든 종목도 오늘 바로 반등을 보이면서 명신산업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당일 바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히든 종목만 잘 공략하셔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금요일까지 도움 말씀 주시나 고생하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장 다시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